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타격을 주고받으며 중동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시에 급등했고 미국 증시는 반도체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안전 자산인 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전쟁 위험은 커졌는데 주식은 오르고 금은 빠진 이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제가 자동 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실제 기록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만으로 10억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챌린지 11일 차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부터 미국 반도체, 중동 리스크, 유가와 금 가격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2% 오른 7475.94, 코스닥은 5.47% 급등한 837.43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빠르게 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 두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다만 오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약 1조 1319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299억 원, 개인은 772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홀로 순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급등을 곧바로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 이번 주 급락 이후 나온 기술적 반등에 기관의 저가 매수가 겹친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오늘 반등했어도 이번 주 전체로는 코스피 마이너스 7.6%, 코스닥 마이너스 3.6%입니다. 시장이 정상화된 게 아니라 과하게 눌렸던 가격이 되돌아온 겁니다. 오늘도 반등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52%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5% 넘게 오르다 매물이 나오면서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아니라 미국 ADR 상장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ADR 공모가를 149달러로 확정하고 약 26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공모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조달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가 AI 메모리에 투자하려면 마이크론을 사거나 한국 증시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마이크론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라는 구도가 더 뚜렷해진 셈입니다. 다만 좋은 산업이라는 것과 주가가 단기 과열됐는지는 별개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테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앞으로는 실적과 투자 규모가 이 높은 기대치를 얼마나 따라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비슷했습니다. 나스닥 1.3%, S&P 500 0.81%, 다우 0.27% 상승,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6% 급등하며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중심에는 마이크론이 있었습니다.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4.5% 상승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2%, 샌디스크 7.6%까지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이란 충돌보다 AI 반도체에 실제로 집행되는 대규모 투자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는 향후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막연한 우려보다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곳에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중동 리스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리스크는 주식보다 국제유가와 금리 기대를 통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공격하고 미국도 이란 지역을 타격하면서 시장은 충돌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변수입니다. 원유 운송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 상승은 기업의 운송 생산비를 높이며 이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가면 물가가 다시 자극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 충돌 확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 축소 주식과 금 모두 부담, 지정학적 위험이 모든 자산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번 주 가장 흥미로운 움직임은 금이었습니다. 보통 지정학 충돌이 터지면 안전자산 수요로 금이 오르는데 저번 금 현물은 온스당 약 4,106달러까지 밀렸고 이번 주로는 약 1.6% 하락 중입니다. 이유는 금의 반대 방향에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상승 요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우려 하락 요인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받는 국채의 매력이 커지고 무이자 자산인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은 높아집니다. 실제로 시장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CME 패드워치 기준 그 확률은 로이터 인용으로 58%였습니다.
전쟁이란 단어만 보면 금이 올라야 할 것 같지만 시장은 그 다음 단계 유가, 인플레이션, 연준의 결정까지 함께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은 안전자산 수요와 긴축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이라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01.4원, 전일 대비 4.7원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발행에 따른 달러 매도 물량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원화 강세는 보통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선물을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이 내렸다고 외국인 자금이 곧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복귀했는지는 하루의 지수 상승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가 며칠간 함께 이어지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제가 자동 매매를 진행한 종목은 금입니다. 지금 금은 중동 리스크라는 상승 요인과 유가 금리라는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방향을 한번 정해서 끝까지 따라가기보다 가격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다가 되돌아오는 흐름이 반복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제가 쓰는 자동 매매도 방향을 예측하기보다 정해진 조건을 이탈한 뒤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잡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오늘 실제 매매 기록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kay, let's go.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한쪽으로 쏠린 뒤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 잔고는 18,493달러, 오늘 최종 잔고는 18,808달러, 금일 수익은 315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